아미코젠 퍼시픽 대표이사 신용철입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일주일이 벌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참 빠릅니다. 우리 회원님 또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해서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또 전 사회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도 많고 특히 뭐 사업의 어려움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기, 어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게 위기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 정의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시기 또한 기회가 있는 시기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위기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위기라는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기회를 잡는 것 우리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저는 이 아미코젠 TV를 통해서 우리 사업주 사장님들께 매주 제 이야기 혹은 제가 아미코젠 퍼시픽을 왜 하는지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과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건강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미코젠 퍼시픽 그 이전에 아미코젠을 창업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건강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지구 환경, 사람의 건강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게 아미코젠의 미션입니다. 아미코젠 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늙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미코젠 퍼시픽의 임무 미션입니다. 제가 향후 10년 후에는 인간의 수명, 건강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이 수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국 건강연구재단하고 미국의 국립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란셋이라고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그 세계에서 2030년이 되었을 때 10년 후입니다. 10년 후가 되었을 때 가장 오래 기대 수명이 제일 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10년 후에 태어나는 사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2030년에 태어나는 경우 기대되는 수명이 얼마가 되고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오래 살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대답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여성인 경우 세상에서 제일 기대 수명이 긴 나라가 한국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공개되는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10년 자료, 과거 데이터를 모두 다 넣었을 때 2010년의 경우 10년 전의 자료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일본이 제일 오래 삽니다. 기대 수명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호주, 그 다음에 6번째로 한국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10년 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여성의 기대 수명이 세계에서 6번째였어요. 1위가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스위스, 이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를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2030년에 태어나는 경우 여성의 경우 한국이 기대 수명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이때 기대 수명이 약 90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90세 이상이 되고 1위가 한국입니다. 2위가 프랑스, 3위가 일본, 4위가 스페인, 5위가 스위스, 6위가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는 그 순서가 그대로인데 6위에 있던 한국이 2030년 되면은 1위로 올라갑니다. 한국인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2010년에 비해서 2030년이 되면은 30년에 태어나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는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가장 길다. 그전에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2030년의 경우는 90세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예측에는 확률이 있긴 합니다만은 2030년에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은 90세 이상까지 살 거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오래 산다고 하니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놀랍죠. 남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에 관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2010년 데이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면 한국은 거의 20위쯤 됩니다. 전 세계 그래도 개발된 국가 중에서 20위쯤 돼요.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35개 개발된 국가로 봤을 때는 중간 이하입니다. 2010년에. 그래서 평균 수명도 80이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2030년을 예측해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2030년에 태어나는 남자의 경우 기대 수명 제일 긴 나라는 어디냐? 한국입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국인의 예상되는 수명, 남자의 경우 예상되는 수명은 84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태어나는 경우 여자도 세계 1위, 약 90세 이상이 되고 남자도 세계 1위가 한국인데요. 기대 수명이 약 84세, 85세 정도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약 한 5세 내지 6세 정도 됩니다.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어쨌든 세계 1위로 장수하는 국가가 한국인 셈이죠. 남자와 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1980년 그때부터 쭉 해서 보면은 이 기대 수명이 일본이 거의 1위였었어요. 일본이 상당히 기대 수명이 높았습니다. 장수국가죠 당연히. 그런데 2020년을 되면서 이게 일본이 떨어지고 한국이 이제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30년 되면 일본보다 월등히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가고 2등의 기대 수명이 일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980년 경우에는 말이죠. 일본이 1위였다가 그 다음에 호주에 사는 남자들이 좀 오래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1990년, 2000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몇 년 되면서 이제 한국이 점점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2020년에 태어나는 남자의 경우 이런 이야기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호주를 제치고 약간 더 높은 오래 사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호주 굉장히 청정 지역에서 정말 인구 밀도 낮고 풍부한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호주의 남자든 여자든 오래 살고 뭐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 여러분 흥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이제 65세인 사람이 나이가 65세예요. 그런데 2010년의 경우는 남은 어떤 예상되는 얼마를 더 살 수 있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한국이 이것도 한 7위쯤 되는데요. 2010년에는 한 25년 정도 더 사는, 뭐 20년에서 한 25년 사이에 사는 게 돼요. 근데 2030년이 되면은 거의 65세 사람이 말이죠. 25세 이상 30살 가까이 더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제가 61이니까요. 거의 뭐 30년 더 살아가는 거에 확실해지고 어쩌면은 뭐 35세 5년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인 경우도 그렇고 남성인 경우도 훨씬 남은 수명이 과거보다 대한민국의 경우 65세의 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앞으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그 대한민국의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가를 보면은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도 남자든 여자든 세계에서 제일 장수 국가에 살게 돼요. 그리고 기대 수명이 거의 90 혹은 뭐 100세까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수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놀랐던 것이 있죠. 야,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매우 잘 돼 있구나. 뭐 보험도 잘 돼 있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의료 그 체계 보험도 있죠. 병원 우리가 작은 병원, 중간 병원, 뭐 큰 병원까지 잘 체계적으로 돼 있죠. 그런 의료 체계 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도 들어갑니다. 보험이 잘 돼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이 의료에 대한 그런 수준이 또 세계 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향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외국 사람 만나면 늘 듣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 하면은 건강식이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뭐 단백질 공학이나 유전자 진화라든지 이런 쪽에 한 40년 가까이 연구해 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건강식품 개발에 대해서도 한 30년 가까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발견하느냐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료 체계나 의료 수준, 뭐 보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늘 채식주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많은 야채, 식물성 원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또 발효식품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발견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음식 하면 무조건 건강식이다,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매일매일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도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시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다이어트, 먹느냐에 따라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30대 후반에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뭐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 뭐 이런 거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30대 후반, 40대부터 나타나는 뭐 뱃살 늘어가는 거, 뭐 체중이 늘어가는 거. 체중이 늘면 이건 이제 과체중, 비만, 병적인 비만 이렇게 가는데요. 뭐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성의 경우 남자는 아랫배, 여성은 주로 하체가 이제 커지는 이런 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쌓여가는 것,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고지혈증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혈관에 지방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 같은 이게 비정상적이 되거나 질병까지 가는 경우, 그거로 따라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고혈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혈압 생기죠. 그걸로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당뇨로 가고 합니다. 예,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 과체중이 되는 것에서부터 많은 질병이 다 연결됩니다. 서양의 시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그 서양의 시기는 먹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이런 4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이런 대사증후군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음식들이다. 예, 고기, 빵, 뭐 여러 가지 케이크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체중을 늘리고, 예,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 고지혈증 일으키고, 혈압 높아지고, 예,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망 원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콜레스테롤 같은 순환기에 영향을 주는 고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같은 거 말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혈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양의 경우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선진국에서 수명이 훨씬 낮은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높고 말이죠. 중성지방 높고요. 예, 그래서 당뇨 많습니다. 독일 어마어마한 당뇨 환자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인의 경우 앞으로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으로 30년도 더 살아야 되고 어쩌면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사람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돼요. 세계에서 말이죠. 예, 그러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60대 전후에서 거의 이제 직장생활을 끝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나머지 40년간, 30년, 4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때 제일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 걱정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것. 그래서 우리 아메리칸 퍼시픽이 사람들, 이웃의 건강도 챙기면서 우리가 재무적으로도 안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이웃들한테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퍼시픽의 제품을 파는 것, 이게 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아메리칸 퍼시픽이 생각해 보세요. 세븐데이스를 팔아서 건강하게 한다.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과체중 있는 모든 질병,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되는 이 과체중, 대사성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체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세븐데이스 파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 고객, 우리 회원님들이 실제로 일반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30년, 40년, 50년간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임무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 분야잖아요. 이제는 100살까지 90살까지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의학지에서 나온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가장 최고의 장수국가인데 이제는 30년, 40년, 50년
이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아미코젠 풀스픽이 이런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서 또 아름다움을 또 훌륭하게 늙어 가고 싶잖아요. 네, 이왕이면 좀 노화가 덜 되면 항노화 말이죠. 노화가 덜 되면서 천천히 늙어가게 하고 늙더라도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아미코젠 풀스픽이 그런 데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의 풀스픽의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항노화 제품에 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도 저희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큐어서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건강하게 사는 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이야기 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20년 전에 아미코젠을 창업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뭐 거의 16시간을 일하는 일중독자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아주 일을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잖아요. 이웃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주고 또 하게 하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는 건 전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일을 많이 하고 그랬는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 20년 전부터 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거의 한 석 달마다 검진을 받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뭐 좋아지지 않았어요. 약 있잖아요. 간 치료제가 있는데 뭐 수년간 이렇게 먹어봤지만은 거의 치료가 안 됐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자회사로서 신약 개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임상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 치료제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년간 제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이제 가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내 간이 좋아지지 않을까? 병원에 3개월마다 다니고 하는데도 안 될까? 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 건강식품으로 한번 내 간을 좋게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한 것들을 가지고 먼저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아미코젠 풀스픽에서 하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말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할게요. 다이어트 제품을 일주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체중이 3kg 뭐 그 정도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워낙 바빠가지고 한 7일 중에서 한 6일 정도 했어요. 하루는 중간에 좀 잘못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kg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2019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사업주 사장님들하고 모이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찍어놨던 사진이나 또 제 수치, 이 병원에서 검사받은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체중이 빠지고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실험을 하는 거죠. 먹는 거를 실험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면 지금 2020년 지금 지난달 4월 달에 병원에 갔어요. 이제 6월 말 7월 달에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그때 1년 한 반 정도 지난 거죠. 2018년 한 10월 11월 했던 거에 비하면 한 1년 반 지났는데 제가 20년간 제 이 간 수치 GOT, GPT, 감마 GTP가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병원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병원에서는 이제 졸업했다고 해요. 이제 오실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약을 먹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저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약으로 안 돼서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저 자신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건강식품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에 퍼지는 이 아미코젠 TV로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제품을 제가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더 한 게 있어요. 우리 사업주사님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고객이, 우리 회원 사장님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지는 거. 그래서 제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품으로서 1차적으로 좋게 만든 다음에 제가 매일의 생활을 좀 바꿨습니다. 먹는 거를. 그래서 한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와 동시에 병행한 게 칼로리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하고 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것은 뭐 우리 동양에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단식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서양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거의 입증됐어요. 간헐적 단식하면은 면역도 올라가고요. 이 아까 말한 대사성 정후 같은 그런 수치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는 수명이 뭐 10%, 20%, 30%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내 매일의 생활을 제품으로 먹어서 어느 정도 좋아진 다음에 틈틈이 간헐적 단식도 하고 16시간 단식하는 걸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저녁 8시 전에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굶으면 16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끝이에요. 하루에 2끼 뭐 이런 건데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칼로리 제한은 제가 하루 대사량이 얼마냐 하면 계산해 보면 쉬운데요. 한 2,500kcal 정도 됩니다. 근데 약 한 1,200, 1,100이에요. 그래서 한 1,000이나 뭐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데 한 1,000이나 1,500, 한 3,400kcal를 전략해 덜 먹어요. 그러면 이 숨겨놓은 지방들, 쌓아놓은 지방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과 사업주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디톡스나 여러 가지 좋게 한 다음에 이런 생활을 좀 바꾸는 게 굉장히 좋다.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26.1이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키가 1m 168입니다. 죄송하죠. 168.5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체중이 74kg였어요. 근데 지금은 키는 그대로 168.5고 체중은 68kg, 67.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 6kg, 6.5kg 줄어들었어요. 한 1년 얼마 사이에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6.1에서 지금 23.9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몸도 어마어마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한 20에서 25 사이가 정상이고 25.1 이상에서 한 30까지는 과체중이라고 해요. 30 이상이 되면 비만이에요. 이제 약물적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달라졌다. 저 같은 경우는 BMI가 25가 넘는 26이 넘는 상태에서 24가 되면서 정상이 되면서 20년간 제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높았던 GOT, GPT, 감마 GTP가 거의 정상이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혈압이라든지 저도 혈압약을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에 의해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는 먹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한 알씩 먹습니다. 아마 이번 감은 거의 정상인데 이거는 꽤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참 주제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가가 된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90세 이상까지 살게 되고요. 2030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남자의 경우도 세계 최고 장수하는 사람이 되고
거의 한 뭐 90세, 100세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장수국가 국민이 된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보면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양의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쩌면은 그 서양 선진국들이 겪었던 이런 건강의 문제, 대사성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수명을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빵도 많이 먹잖아요.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이 서양 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계속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이런 음식이 되면서 문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증, 아니면 혈압, 혈당 이런 문제, 대사성 증후군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는 필요하면 제품을 드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몸을 바로 잡고 그 다음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가끔은 간헐적 단식 16시간 그리고 칼로리 제한 해보세요. 칼로리 제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했어요. 저는 아주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러면은 아주 쉬운 것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내가 칼로리를 어떻게 제한해야 될까 하다가 공부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적었어요. 이런 겁니다. 밥 한 공기 200g이 300kcal이에요. 예, 뭐 고기도 200g이 300kcal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밥, 탄수화물, 그 고기, 단백질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한민학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여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밥 한 공기가 200g이 300kcal이에요. 고기도 200g이 300kcal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채는 말이죠. 200g이 돼도 50kcal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야채 많이 드시는 거에 배불러져요. 건강해지고요. 이 과일도 재밌습니다. 과일이 뭐냐면은 이 100g에 약 100kcal, 요거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계란도 100g에 100kcal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거는 뭐 200g, 300g 됩니다. 그래서 300g 되는 사과 하나 다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많이 간다 이야기 드리고요. 자,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로리를 제한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밀가루가 말이죠. 100g에 약 400kcal가 돼요.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 알잖아요. 단팥빵 하나가 약 80에서 100g입니다. 이게 밥 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 먹으면 밥 한 공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 밥 2공기 먹는 거예요. 근데 밥 한 공기 먹고 나서 디저트로 빵 3개 먹으면 밥 3그릇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자 아세요? 과자는 어떤 거는 말이죠. 과자 보통 한 30에서 50g인데요. 이게 거의 밥 한 공기 칼로리입니다. 200에서 어떤 거는 1200kcal까지 있어요. 과자 50g 이런 게 말이죠. 예, 좀 기름이 들어가서 번들번들한 이런 과자들이 있죠. 50g 요 정도가 어떤 것들은 600kcal 밥 2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고기와 밥 이거는 2개 다 먹어도 한 그릇 먹고 고기 200g 못 먹어요. 1인분이 보통 150g, 120g 그래요. 1인분 고기 먹어봐야 300kcal 2개 합치면 500에서 600kcal 밖에 안 돼요. 근데 빵 하나 먹으면 300, 빵 2개 먹으면 600이에요. 이런 과자류 조그만한 거 30에는 50g 먹어요. 그러면 그게 300kcal, 밥 한 공기예요. 그리고 어떤 과자는 밥 4공기짜리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주로 맛있는 거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남자나 여자가 최고로 오래 살게 된다. 이것은 서양의 과학자들이, 영국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긴 해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있다. 뭐냐, 지금은 서양의 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어쩌면 향후 10년 후에 다시 분석해보면은 우리가 최장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먹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은 제품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체중을 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간헐적 단식, 16시간 단식하는 경우 8시 이후에는 밥 먹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 때까지 굶으면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한다. 근데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칼로리 제한 한 1000이나 1500까지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 다른 것은 밥이나 이런 것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대로 다 드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빵 하나에 밥 한 공기다. 빵 3개 먹으면 밥 3그릇 먹는다. 과자 하나가 조그마한 50g 하나가 밥 한 공기거나 혹은 밥 4공기짜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 살찌는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정리해서 보면 좀 밀가루 음식을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제가 밀가루 생산업체한테 여러분이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밀가루 음식이라는 게 다 칼로리가 높아서 그래요. 이게 과자 하면 거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50g, 100g 조그마한 과자 한 봉지인데 어떤 거는 300kcal, 어떤 거는 1200kcal까지 있어요. 밥 4공기가 되기도 해요. 4공기. 그리고 빵 하나가 거의 밥 한 공기라고 생각하시니까 머리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줄이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한 1년 좀 넘게 해서 20년간 제가 병원에 다녔었는데 해결 못했어요. 약으로도. 그랬는데 뭐 건강식품 우리가 개발한 건강식품들을 먹고 제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면서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아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는데요. 적당한 운동 꼭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운동들을 하세요. 헬스클럽에 가서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좋은 건 뭐냐면은 쉬운 거는 걷기만 잘하세요. 걷기만. 그래서 보폭을 주먹 하나 길이 정도 약간만 더 보폭을 늘린다. 좀 발을 조금만 뻗어서 걷는다.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요. 이런 운동을 늘 조금씩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음의 운동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 모든 일은 다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명상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여행도 하시고요.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최고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새로운 것을 보죠. 새로운 경험을 하죠. 그죠? 이야기하죠. 여행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최장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남자 여자 최장수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은 자료도 보여드리고 또 제 자신의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업적 사장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